인터넷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검색해 보셨나요? 무서운 부작용, 외형적인 변화나 혹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정적인 말들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정보 중에는 오래된 데이터나 과장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그룹에서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사실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그룹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조현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정상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 능력이 약간 일반 사람들과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무언가를 습득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불임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의학의 발달로 임신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사춘기가 진행되면서 무정자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환 내에서 미세하게 정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만나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겉모습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크신 분들은 190 정도로 키가 크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모두 다 그런 건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나 부모들보다는 큰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터가 키가 큰 거는 맞지만 그냥 그 집안에서 좀 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체형적인 문제는 보통 팔, 다리가 길고 약간 소모형 체형이라고 하죠. 약간 길쭉길쭉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의 바지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그런 변형이 생기실 수 있고요. 복부 비만은 제가 만나보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인들도 관리를 잘 못하면 복부 비만이 심하잖아요. 요새 특히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겉으로 봐서 차이가 없다, 구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여성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편견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클라인펠터 환자분들은 사실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키워지신 분들이고 성격도 남성스럽지 여성스럽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유증이 있거나 어깨가 좁다라는 편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유증은 사춘기에 보통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증이 잘 생기실 수 있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있으면 여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인펠터 환자분들도 여유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제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깨가 좁다라는 건 약간 체형적인 특징인데 그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해서 벌어진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 개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이지 편견을 가지고 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쉽게 피로할 수 있고요. 좀 지구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격이 여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라온 환경과 기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호르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 정체성과 성 염색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본인 자신을 여성으로 느끼느냐 남성으로 느끼느냐 이 문제거든요. 크라이펠터 환자분들은 본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성으로 태어났고 남성으로 자랐고 주변에서 남성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의 성 정체성도 일반 남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남성입니다.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본인을 갑자기 여자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상 XY 남성분들 중에도 본인의 성 정체성이 난 남성이 아닌 것 같아,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크라이펠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분들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런 문제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크라이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성 정체성 장애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적 지향과 염색체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별에게 끌리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을 합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 그리고 어떻게 자랐느냐, 그리고 본인이 나를 남성으로 느끼느냐, 여성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적 지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염색체가 XXY라고 해서 성적 지향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펠터 증후군 당사자들도 일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것은 XXY 염색체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DSD 인터섹스는 약간 생물학적인 문제죠.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성분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LGBTQ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사회적 심리학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D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라이펠터 증후군인 사람들이 LGBTQ에 속하냐 하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라이펠터 증후군 환자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일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적 지향을,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크라이펠터 증후군이라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DSD, 인터섹스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LGBTQ냐, 그것도 또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보면 크라이펠터 증후군인데 LGBTQ인 사람들, 아니면 DSD인데 LGBTQ인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내가 LGBTQ가 된 것이 내가 DSD라서 아니면 크라이펠터 증후군이라서 인 것처럼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트체크 잘 들어보셨나요? 의문점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팩트체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크라이펠터 증후군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기보다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한 조건이란 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